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 학생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엄마는 저의 방송을 올 초에 들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올 초부터 들어서 이제 그런데 그 엄마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제 방송을 시청해 가면서 댓글을 정말로 열심히 단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뭐 1년 전 거, 2년 전 거도 보시거나 또 그 이렇게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이전에 올려놨던 방송까지도 보시면서 학생부 종합전형회를 이해를 해 갔던 학부모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아이가 성적대가 2점대 중반 정도 나오니까 또 학교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학교였고, 물론 당연히 뭐 서울대는 안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고등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님은 어찌됐건 저의 방송을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달면 꼭 요점 정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요점 정리할 때 그 제 느낌은, 방송을 다 들으신 분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저에게 치약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자꾸 이제 지금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며칠은 그런 것 같은데, 그 혀를 내밀고 그 이렇게 혀가 마른 것을 이렇게 보충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보내주신 치약 때문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그 이빨은 누렇게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살짝. 그래서 요즘에 다시 그냥 그 치약을 이게 그 치약 먼저 쓸 거냐, 이 치약 그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거를 쓸 거냐 할 때 늘상 그것을 마지막 번에 썼다가, 보내주신 그 치약은 마지막 번에 썼다가 요번에 좀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찌됐건 너무 고맙게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결국 그 아이에 대한 거잖아요. 그 학교는 이제 기록도 당연히 이제 별로 안 좋고,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잘 너네 기록지를 내봐라 뭐 이렇게 해서 참고도 잘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선생님 기억 속에 있다가 대충 기록해주고 마는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늘상 제가 여러 번 학생부의 기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는데 결국 아이가 노력을 해야 바뀝니다. 노력을 해야지만 또 바뀌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몇 번씩 해내도, 또 이제 또 그분은 또 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도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학생부를 보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방송을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요즘 자소서의 문의나 이제 내용들이 워낙 많이 오고, 아이들도 뭐 애타게 사연을 구구절절히 적어서 보내오니까 자소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이제 바꾼 거죠. 당장 제 머릿속에 이제 그 아이 생각이 먼저 나서 그 영상을 찍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아이는 이 코로나 이런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아이의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2점대 중반에서 1점대 초반대로 올랐고, 그죠? 굉장한 노력을 한 거죠. 그 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올랐고, 그런 올라온 결과물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소서를 써왔는데 자소서의 품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얘 봐라. 근데 이렇게 그 자소서를 그 다음에 또 보완할 때마다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게 보입니다. 어? 왜 봐라? 정말로 똘똘한 아이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아직 아이가 이제 평균 성적 내보고 이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그 아이 보고 인하대를 가라고 추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대야 건대가 최상인가 뭐 어쨌든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뭐 건대는 합격할 가능성이 없었던 거고요. 그냥 인하대에 교과로 가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2학년 때 기록물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지만 숭실대 정도는 가는 그런 학생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그런 중에 이제 이제 엄마의 노력 또 아이가 하기 싫다면서도 엄마의 얘기를 결국은 따라주는 아이인가 보죠. 어찌됐건 그렇게 보충을 해서 학생부를 오늘 3학년 거를 봤는데요. 정말 확 달라진,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학생부를 봤습니다. 학생부, 물론 이제 어떤 선생님 안 고쳐줬다 그래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적은 이유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저도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 선생님이 본 게 그거였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가 그러니까 그것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고 그 아이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해내지 못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했던 활동에 대한 어떤 것도 냈고 뭣도 냈고 보고서도 냈고 뭣도 했는데 왜 그 내용을 안 적어주십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이 매우 우수했다면 그리고 그 선생님의 기억 속에 그게 존재한다면 그렇게 적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컴플레임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그 기록에 대한 책임은 교사에게 있는 거거든요.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최대한 정말 예의를 갖춰서 그것도 학생과 제자란다. 교사와 제자 사이에서의 이제 관계이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한국의 룰도 지키면서 하지만 그것은 예의인 거고 에티켓이나 이게 그런 기본 바탕 위에 그리고 정말로 선생님을 존중한다는 마음에서 그렇지만 나의 주장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각 과목별로 다 했겠죠. 아이는 여전히 그 이전에도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엄마하고 통화했을 때도 여전히 안 고쳐진다고 계속 얘기했던 아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부의 기록이 확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번에 뭐 지스트, 디지스트도 늘 거고 한양대, 성대도 늘 거고 중앙대도 늘 거고 제가 최종적으로 서울대도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서울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보려고 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건 4번 문항, 그러니까 1, 2, 3번 문항이야 뭐 그 정도면 됐고요. 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서울대급에 맞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서울대급하고 그럼 중앙대급이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 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또 서울대는 4번 문항이 이제 독서 문항, 세 문항을 적는 거기 때문에 그 역량을 보고 제가 이제 합격 여부를 조금 더 판단하려 합니다. 이유는 1, 2학년 때 학생부가 별로 썩 좋지 않았죠. 사실은 뭐 2등급 중반 때 뭐 그 정도 적어놨으면 뭐 좀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좋은 학교를 만났다면 분명히 달라졌을 거고 또 엄마나 학생이 이전에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것만큼 알았다면 1학년 때부터 확 달라졌겠죠. 그렇다면 지금 연고대급은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역량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역량을 연고대가 받아주지는 못한다. 이제 왜냐면 1학년 때부터 계속 1등급 한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기록도 좋고요. 하지만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소서를 볼 때 저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평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성적인 평가 방법인 거니까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제 판단이 흐려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컨디션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제일 잘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이 서울대, 한양대, 중앙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역량이 조금 이게 나의 기록, 성적이 좀 나쁘더라도 나의 기록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서울대, 한양대, 중앙대 꼭 넣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텍, 지스트, 디지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봅니다. 학생부를. 그러니까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대학은 평가를 제대로 못하냐?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학생부를 볼 때 성적도 있고 정말로 다양하게 볼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최근에 가천대가 저희도 잘 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가천대 이제 대학마다 이 레벨의 등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거고 중위권 대학에서도 잘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역량을 평가할 때 그리고 실제 이 아이가 정말로 갖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대학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서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맨날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성적이 아니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지나치게 평가하게 되면 아이의 역량을 두드러지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고요. 어찌됐건 이 아이는 이번에 이제 서울대를 넣고 지스트, 디지스트도 넣고 또 한양대, 한양대, 성대, 중앙대를 하고 건대를 넣습니다. 물론 이제 인하대도 넣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아이가 분명히 학교에서는 인하대가 최상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최상이고 이것이 너의 합격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번에 아이가 넣는 데는 인하대가 최하가 되고 나머지 것들 그 위급들 대학들 정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학들의 원서를 넣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이제 아까 한 어머니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머니의 노력이고 물론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도 있었을 거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소서를 한번 보내올 때 보면 이 자식 뭐야 이거? 라고 가끔 생각을 한 적이 들 만큼 뭐야 이거 얘 정말 빨리 성장하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빨리 하냐? 걔 글요 대학 교수보다 잘 씁니다. 읽어보는 교수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잘 쓰는 애들 많죠 물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혼자 써가는 거고요. 실제로도 예전에 제가 했던 애들 보면 그 대학 다 찾아갑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 엄마의 어쨌든 그런 노력으로 대학이 확 바뀌었죠. 물론 서울대는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만 무조건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1% 말고 2% 이상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사법문학을 잘 적었을 때입니다. 역량이 1, 2학년 때 안 보였고 3학년 때 성적이 올랐던 상태에서 보였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학생부에서 다 찾지 못했다면 자소서 어딘가에서 찾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서울대의 경우에는 사법문항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회를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아이의 전체 등급은 2등급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쨌든 뭐 서울대가 합격해주면 합격시키면 기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한양대 성대 역시 마찬가지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 대학은 그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그 이전에 1등도 거기 합격하지 못한 걸로 가끔 뭐 연고대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1, 2, 3등 뭐 요 안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학생부의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올해 블라인드 평가나 여러 가지 어쨌든 여건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학생부의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적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적만큼 중요한 것만큼 학교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이나 어떤 수업에서의 참여도 또 그 참여를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해 갔느냐 이런 거죠. 아까 그 물리과란다. 물리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적어준 데는 한 줄인가 두 줄인가 뭐 몇 줄 적어줬다가던데 이렇게 적어준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적어준 거야. 나는 뭐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그 선생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그 아이한테 잘 적어주고 못 적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런 강단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 재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요청을 저는 이것이 저의 역량과 맞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 선생이 그러니까 그 내막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선생님이 자신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대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적어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넌 그 말이 굉장히 너무 평범하지만 너무 멋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라고 하죠?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말이라면 뭐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선생님 존경한다는 거 취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선생님들은 자신의 활동이 어땠고 실제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했고 했다는 내용을 얘기했을 때 고쳐줬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학생은 불과 몇 달 전에 왔을 때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없다. 절대? 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거의 유사하게 썼습니다. 어찌됐건 뭐 절대 안 고쳐질 그런 거였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노력 덕분에 뭐 보고서 활동이나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학생부의 기록이 바뀌었고 또 물론 당연히 이제 성적도 바뀌었고요. 이러니 서울대 원서를 넣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뭐라고 하죠? 떨어질 확률은 당연히 높죠. 확률이 98대 2%라고 하면 98대 2 아니에요. 근데 98대 2는 없고요. 냉정히 따지면 뭐 8대 2? 그죠? 8대 2라고 보는 게 맞겠죠.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아니면 뭐 51대 49여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확률적으로 떨어질 확률은 더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사법문항 그러니까 기록이 그만큼 좋아졌고 또 사법문항이 정말 역량이 빛나도록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면접까지 한번 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겠죠. 또 일반고 아니에요? 일반고에서도 그런 애가 뭐 있는 것을 누구든 원하지 않을까요? 정말 흑수저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흑수저가 아니라 이렇게 개천에서 용나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용난다는 그런 느낌의 뭐 그런 애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전에 합격 사례들을 보면 분명히 불가능한 학생부가 이제 여기 와서 고쳐지고 상담하면서 고쳐지고 이러면서 이제 합격을 하면 그 엄마는 막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꼭 이런답니다. 그 애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얘기한답니다. 작년에 합격했던 학부모에게 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때 되니까 선생님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이제 보내주신 학부모가 있더라고요. 또 떡도 보내주신 학부모도 계셨고요. 어찌됐건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 스스로 제가 자소서를 정말 그 전혀 뭐죠?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컨설팅 원포인트 레슨 내지는 사실은 원포인트만 한 학생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전화도 해준 경우도 있잖아요. 그 물론 뭐 긴 1시간 상담이 아닐지언정 그래도 뭐 3, 40분 이상 투자한 학부모도 계시잖아요. 물론 돈 하나 안 받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학부모 그 엄마한테는 몰랐지만 그 아이에게서 먼저 온 메일에 나침반 정기 구독자라는 말 때문에 더 자세히 보게 되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의 기록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의 노력이 먼저다. 학생의 노력 없이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의 노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자소서를 막 보내온다고 하면서 보내온 아이들을 보면 생각보다 정말로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잘 기록해 있고 물론 이제 원포인트가 아니라 2, 3포인트도 해줬습니다만 애들 역량이 이렇게 크구나.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많구나. 물론 그것은 뭐 꼭 서울대를 갔다 안 갔다, 연구대를 갔다 안 갔다 이런 평가하고 전혀 관계없이 물론 그 한참 밑에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자소서를 보다 보면 정말로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왜 언급했냐면 조금 더 일찍 이 방송을 만나서 좀 더 얘기를 들었으면 그러니까 보통의 방송은 이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기술적인 어느 대학 가려면 뭐가 어떻고 성적이 어떻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 플러스 추가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 학생의 성적도 올려줄 것이고 기록도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죠.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근데 그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이런 근본적인 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3년 내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이의 역량은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학부모님 얘기했잖아요. 이전 방송을 또 보고 그 학부모 하루에 5편 이상을 보고 5편? 3편? 3편? 어쨌든 뭐 더 이상 봤는지 모르지만 댓글 다른 거 보면 하루에 그 이전 방송을 3개 이상도 댓글 3개? 4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댓글을 달아놓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결국 엄마의 노력이 또 엄마의 노력과 엄마의 지식이 이제 쌓여서 그 지식이 그 영향력으로 이제 아이도 달라지게 되고 물론 이제 아이도 원래부터 이제 엄마한테 오늘 통화해 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더라? 아이가 원래 뛰어났다고 그러길래 헉 그랬네요. 아니 정말로 그런 아이였을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더 이렇게 발전해서 정말 우리 나라에 정말로 인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바꾼 겁니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그 6개월 동안 엄청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그리고 그 지식을 쌓으면서 그리고 안 돼서 결국 상담까지는 오셨지만 상담 오니까 아이가 확 변했다고 또 하셨거든요.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다른 학생들도 아까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죠. 정말로 역량이 뛰어난 내가 비록 성적은 안 되지만
역량이 정말로 뛰어난 학생부라면 한양대, 중앙대 꼭 원서 넣어라. 그 다음에 물론 서울대도 넣고요. 물론 이제 너무 성적이 처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의 경우에 이제 성적이 처진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뭐 3, 4등급이 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그죠. 왜냐하면 서울대 학생부는 정말로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넣습니다. 좀 다릅니다. 정말로 달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아이도 넣었다. 이 아이처럼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아이도 원서를 넣는다. 원서를 넣어보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격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 엄마가 1%라도 있으면 당연히 1%는 넘고요. 2% 이상은 됩니다. 라는 말씀 꼭 해드리고 싶고, 결국 학생의 역량, 아이의 역량, 그리고 학생의 역량이 뛰어나다면 결국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에. 아까 이 엄마의 경우처럼 많은 시간을 저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달라져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우리 다른 학부모님들도 꼭 성공할 수 있다. 뭐 그것이 뭐 서울대 의대가 됐든 서울대 할아버지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그 3년 내, 고등학교 3년 안에 분명히 모든 아이는 자신이 정말로 간곡히 원하면, 제가 원래 오늘 자소서 찍으려고 했던 이유가 어떤 가천대 가려는 어떤 학생의 자소서를 보고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보다 이 얘기가 제 머릿속이 더 금방 더 있어서 오늘은 그 한 엄마의 사연을 그리고 그 성장 스토리를 얘기해 봤습니다. 그 아이 제가 합격 가능성을 따지면 서울대는 잘 모르겠고 디지스트, 지스트 중에 한 군데는 이상은 두 군데 다 될지도 모르지만 한 군데 될 거고, 한양대, 중앙대, 건대 될 겁니다. 그 최하위권 인하대가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그거 교과였다? 학교장 추천 뭐 이런 거, 학교장 추천 성적대가 나온 학교장 추천 한번 붙겠죠. 근데 오히려 가능성이 그냥 인하대랑 한양대 굳이 가능성을 따지자면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기록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로. 그리고 치약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아이도 정말 잘 성장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단 하나뿐인 학자, 과학자, 내지는 뭐 어찌됐건 뭐 또 살다 보면 보통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역사를 많이 바꿔왔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